148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화는 선비와 산중의 미녀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호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호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어 삼강오륜 인의 예지를 다 익혔으되 살기가 무척 어려웠다. 벼슬을 못하여 녹을 받지 못하는 데다 배운 게 글 읽는 일뿐이라 농사든 장사든 아무것도 못하니 살림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 하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말하기를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해라 했던 참이었다. 이 선비가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그 말만 믿고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가는 판이다. 한양까지 집신을 신고 걸어서 가려니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쉬지 않고 간다고 가다 보니 어느 날 그만 인가도 없는 이 산골짜기 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깜깜한 가운데 길을 잃고서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깜박인다. 어찌나 반가운지 숨을 헛떡이면서 찾아가고 보니 꽤나 그럴싸한 기와집이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자 뜻밖의 천하절색 예쁜 여자가 나온다. 웬 선비 양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요? 선비는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밤중에 다른 데를 가시지도 못할 테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해서 방을 정해주더니 조금 있다가 시장하실 테니 좀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차려오는데 근래에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이었다. 이상하군.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진수성찬을 봤다니. 의심이 갔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앞뒤 가릴 것 없이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먹고 나서 궁금증이 나서 여인한테 묻는다. 부인 혼자 계신 집에서 이리 대접을 받으니 송구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산속에서 혼자 계시는지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서방님이 돌아가시니 세상 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소매를 붙잡으면서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신 터인데 하루만 더 쉬다가 가시지요. 어째 보내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자 선비는 그만 마음이 이동해서 갈 길도 있고 그 집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는 밤이 되어 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이틀 더 묵는다는 게 어느새 달포가 지나고 말았다. 그제서야 선비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았는가. 정신을 차려야 해. 그래 여인들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 여인이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한다. 아무 걱정 말고 더 쉬다 가세요. 선비님 댁에 벌써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보내두었답니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다시 또 그 집에 머물면서 갖은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나자 선비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네, 꼭 다시 오리다. 그러자 여인은 알았습니다. 다시 꼭 오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노자는 물론이니와 말까지 한 필 내주는 것이었다. 선비가 집에 당도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선비를 맞이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었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냈는지요.
잘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럼 내 친구인데 오죽할까? 이렇게 둘러댔지만 그 재물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분명했다. 세상에 덕을 봐도 이렇게 단단히 볼 수가 있나? 선비가 집에서 두어 달을 묵으려니 자꾸만 그 여인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들어서 여인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선비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서 여인이 사는 집이 보일락말락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오, 이보게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게. 선비가 놀라서 살펴보니 백발이 성성한 어떤 노인네가 오동나무 밑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노인장은 니십니까? 내 말을 잘 듣게나.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선친의 친구로서의 그분 부탁으로 이렇게 온 거야. 어떤가? 자네 지금 웬 여자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리면서 그렇습니다만 자네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귀야. 천년 묵은 구렁이가 둔갑한 거란 말일세. 지금 자네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믿기지 않거든 내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의 당도에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그 여자가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물었다가 여자를 향해 확 뱉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어. 명심하게. 그 말을 남기고 백발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여자의 집에 당도한 선비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살짝 담을 넘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구렁이 굶실굶실 서여 있었다. 선비는 그만 오금이 다 저려왔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는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와서 문을 두드려 주인을 찾았다. 그랬더니 전날 그 여인이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맞이한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가세요. 선비가 방에 앉아 기다리니 여인이 전처럼 제인수성차를 차려서 내오는 것이었다. 분길 같은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권하는 것이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은 선비는 순간 갈등에 휩싸였다.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자는 죽겠지? 그러나 따져보면 저 여인 덕에 내가 가진 호강을 다 누려보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던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선비는 여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밥을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꺽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쥐면서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내게 뱉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그만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일에 얽힌 사연을 말해준다. 선비님이 만난 백발노인은 천년 묵은 지네랍니다. 이 골짜기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지네가 나타났던 것이랍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다. 그리 된 일이군요. 나는 그간에 입은 은혜가 과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자고 작정했었다오.
죽기는 왜 죽는답니까? 만약 선비님이 저한테 밥을 뱉었다면 오히려 해를 당했겠지요. 천년을 기다린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판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다 잘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7. 자,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길이 평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니 선비는 잠깐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 위에 누워있는 참이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터가 눈에 보였다. 이게 정녕 꿈은 아니었구나. 그 선비가 집에 돌아온 뒤로 모든 하는 일이 술술 풀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심심풀이 야담. 이 바람 같은 인연, 나다니엘 호손이 쓴 작품 중에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숲을 지나가던 마차가 바퀴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 마차에서 내린 나이 지긋한 부부는 하인이 바퀴를 고치는 동안 햇빛을 피하기 위해 잠시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잠이 든 스완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스완의 얼굴을 본 부부는 한참 동안 잠자는 스완을 바라보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죽은 우리 헨리와 너무 닮았어요. 저는 우리 헨리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았어요. 아마도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헨리 대신에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우리의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때 이들 부부는 외아들을 잃고 재산을 상속할 친척이라고는 조카 한 명뿐이었지만 조카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행운의 여신이 스완 위로 몸을 살며시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스완이 스스로 깨어나 주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그러면 스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양자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인이 마차가 준비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잠깐 놀란 부부는 스완을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만장자 부부가 그렇게 자리를 떠난 후에 이번에는 어여쁜 소녀가 숲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잘생긴 스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려 하는데 벌이 스완의 눈꺼풀에 앉으려 하자 소녀는 손수건으로 벌을 쫓아낸 뒤 스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근방에서 번창하는 상인이었고 스완 같은 젊은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스완의 얼굴에 소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곤히 잠들어 있는 소녀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행운이 다시 한번 그의 옷에 닿을 뻔했으나 스완은 잠에서 깨지 않았고 소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두 악당이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기 위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완을 발견했습니다. 한 도둑이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주머니에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악당들은 잠든 스완 곁에 다가왔습니다. 악당 한 사람이 섬뜩한 칼을 스완의 가슴에 대고 한 사람은 스완의 꾸러미를 뒤지는데 그때 마침 개 한 마리가 스완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쳇, 개 주인이 곧 뒤따라올 거야 하면서 악당들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스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백만장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었고 예쁜 처녀와 사랑을 할 기회가 찾아왔었고 죽음의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스완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스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요? 알 수 없었기에 잡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수많은 기회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나를 비켜간 수많은 위험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소설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들, 큰 고통을 겪었을 행동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 예쁜 여인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인연이나 기회들이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회들은 모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버린 일들을 붙들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이 소중하게 맞이하면 결국 좋은 인연으로 좋은 기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카톡에서 모셔온 글 다음 149일 밤 이야기 후미난자 전일 야화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할 거요 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떼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낫건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